좀 알려드리면 이미 평가를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주의하면서 업무를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또 평가를 준비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은 내가 놓쳤구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4번 지표에 대해서 전산에 관련된 건 바로 넘어갈 거고요. 1번이 이제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운영 규정에 보면은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너희가 논의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방문 요양들은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번 코드인 기관은 반드시 원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남겨져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회의 때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코드는 운영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 회의록에 남기고 원래는 공람까지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를 지적을 해 주셨고 다음 평가 때는 이걸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지정제가 되면은 우리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원, 그 다음에 모든 주간보, 모든 방문 요양이 다 2번 코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 요양만 운영을 하셔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하신다는 내용을 반드시 근거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직원의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직원 회의록에 남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꼭 결과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관이 큰 기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고 대화체로 하셔야 돼요. 어느 요양보호사, 어느 사회복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도 얘기하셨대요. 3명밖에 없냐 이런 말씀 하셨다니까 여러분들도 대표님들께서도 직원 회의를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는 이제 건강검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사일, 판정일, 발행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여 개시일 전에 모든 그 건강검진서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공단에서는 검사를 받았어요. 나 아무 이상 없어요. 나 입사할게요.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발행이 된 걸 정확하게 보고 이 직원이 이상이 없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지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W4C 입사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급여 개시는 한 3일 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것도 지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는 W4C 입사 신고를 하면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은 직원의 면담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교부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 뭐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원에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월급은 지체되지 않고 진짜 받고 있냐. 실제로 이제 지체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하실 때 보통 이제 공휴일 다음날 지급한다고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25일이 빨간 날씨면 근데 대부분이 미리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급여를 내가 25일로 정했다 그러면 25일로 꼭 드리고 가급적이면 공휴일이 걸렸을 때는 전날 지급하면 완벽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온맘터치를 사용하신 분들은 직원들이 실제로 이제 핸드폰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앱으로 급여 명세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아주 대답을 잘 했답니다. 5대 보험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데 많이 늦춰서 이렇게 지급하는 기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못 받는데 저희는 퇴직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을 해서 배부를 했고 그걸 직원에게 받아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W4C에 있는 퇴사 직원 명단을 모두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60시간 미만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평가받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상은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몇 명을 했느냐 그리고 뭐 얼마를 줬냐 이런 거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양원 같은 경우는 확인도 했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뭐지 상품권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한 기관도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가짜로 하는 기관도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번 명절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면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3, 6, 9, 12 안에 분기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3월 1, 2, 3, 4에 2번 주고 4, 5, 6에 안 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인권에 대한 거는 직원이 면담인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좀 줄이고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 직원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원을 교육하실 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떤 직원은 고충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거는 이렇게 기관장님께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인권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원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그 담당 어르신이 몇 등급인지 이런 것들도 그만큼 앞으로 평가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개인정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오셔서 열쇠를 확인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게 그 책상 위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모든 직원의 책상 위 주변 환경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1번 위성적 급여 제공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저희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를 따로따로 모시고 가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수급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앞치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관 명칭을 항상 통일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기관에 있는 신고필증에 있는 정확한 명칭 있죠? 그걸로 항상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용도 평가는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연 1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점수 같은 거, 이런 거, 정확하게 틀리지 않도록 특히 낙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점수 더하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 전사를 사용하면 더하기는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간혹 다른 기관의 평가 후기를 보면 이 부분도 발견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은 수급자 존중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사실은 좀 전문가스럽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간보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어르신에게 오늘 하루 일과를 다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근데 방문 요양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면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어르신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르신의 욕구는 뭔지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번은 급여 제공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수급자 면담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수급자 파일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 배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급자 파일을 꼼꼼하게 읽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이 내가 빠진 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한 번 더 어르신 가정에 도루시면서 수급자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방문 상담 관리는 수급자 상담에 이렇게 보면은 부재중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호자가 부재중이야. 그래서 내가 상담을 못했어. 근데 부재중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부재중인 건지 사유를 정확하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유선으로도 한번 전화를 하셔서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도 함께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의 급여 제공 역량,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원 면담인데요. 급여 제공 지침을 이제 신규 교육한테 원래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굉장히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답변을 하실 때 실제로 아니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하셨고, 교육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세 가지 정도는 꼭 말씀하셔야 돼요. 급여 제공 지침도 뭐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사자 윤리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못해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서너 가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가족 케어 요양사들도,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케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로 가족 케어 요양사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꼭 관리자에게 받았다라는 것을 답변을 받아내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장님들께서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 인권, 응급상황 대처,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은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넘어가고요. 18번은 시간 준수, 시간 변경, 수급자 면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도 수급자에게 면담을 하셨는데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맞게 오더냐, 그 다음에 이분이 늦은 경우는 어떻게 했더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답니다. 근데 굉장히 저희 수급자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미리 서비스 전달, 이렇게 늦는 거 미리 얘기해줬다. 그 다음에 오늘 혹시 못하면 다른 날로 꼭 변경해서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19번의 알 권리 보장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게시판에 이렇게, 특히 롱텀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걸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드린 이 평가 매뉴얼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롱텀에 1년에 한 번은 꼭 장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꼭 잘 올리셔야 됩니다. 게시를 하셔야 되고요. 롱텀 홈페이지에.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W4C 입퇴사 신고도 바로바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운영규정 개요는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빛이나 게시를 했는데, 이번에 많은 기관에서 부착을 게시판에 하라고, 아마 이제 늘 이렇게 운영규정에 대한 11가지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개요는 간단한 거니까 부착을 해놓고 꼭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통보. 여러분들이 이것도 롱텀에 들어가면 지연이 많이 뜨더라고요, 보면. 근데 지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의 욕구사정은, 저희 이제 욕구사정 보면은 신체활동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 근거를 다 적어 놓으신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총평에 쓰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뭐 신체활동 뭐 편마비가 있어갖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되, 서술형으로 더 풀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작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 보호자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쓰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22번은 급여 제공 계획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연일에 작성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실 때 막 어르신과 다른, 어르신의 신체와 어떤 실제적인 게 다른 내용인데, 앞으로는 정말 어르신에게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대로 서비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에 급여 제공 적절성. 여기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혹시 늦거나 원래 내가 180분을 계획했는데 120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 제공 기록지에 특이사항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급여 제공 계획서 총평에 다 쓰셨대요, 이런 내용을. 왜냐면 이분이 수가가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180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구 전에 급여 제공 기록지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특이사항을 적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급자 면담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은 직원 변경. 네, 인수인계는 누가 해주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실제로 그 어르신이 담배를 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만큼 어르신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수인계 하시라는 거죠. 이 어르신이 담배 피고 있는데 알고 있냐, 이렇게까지 공단에서 어르신을 파악해 가지고 오셔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담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주공 지침을 만화로 제작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능회복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잔존기능 활용해서 우리 손뼉치기랑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더니 칭찬받으셨답니다. 사례관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관리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사례관리를 단순하게 뭐 복지연구를 연계한다든지 뭐 요양원을 연계했다 이런 것도 다 인정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런 거는 굉장히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거랑 내용을 합해서 뭐 복지연구도 연계를 했고, 실제로 내가 이 복지연구를 연계를 해서 요양보호사가 몇 회 운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단순하게 해놓으시면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사례관리 하실 때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 연계라든지 뭐 어르신 가정이 심란해가지고 청소해서 지역자원 연계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환경이 좋아졌다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 제공 이제 결과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설된 항목이어서 뭐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는 없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1년간 서비스를 해봤더니 이 어르신한테는 제대로 서비스가 뭐는 달성됐고 뭐는 미달성을 했는지, 왜 미달성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연 1회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연 1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무 때나 뭐 6개월에 한 번,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 어르신의 신체가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30번 노인 인권에 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길 가다가 어르신 학대받은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요양보호사한테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1577-1389는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들이 다 알고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1번은 이 부분도 막 어르신의 손톱이나 머리나 막 이런 걸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어르신이 굉장히 깔끔한 환경이었고 어르신도 깔끔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 33번은 실제로 수급자 면담인데 요양보호사 호칭에 대해서 수급자에게 여쭤보셨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답변을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아줌마라고 부른다. 근데 요양보호사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단어가 너무 길더라.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요양사님이라고 이제 하셔야 되고,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 향상 노력, 실제로 요즘에는 방문 요양에서도 어르신들의 생신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나들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실제로 평가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교육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